자, 그래서 우리 필기 여기다가 하나만 더 끼워 넣을게요. 지금 잘 적어 오고 있으니까 여기 차함수 접근에서 보존되는 것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쭉 써놨잖아.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근의 종류, 개수, 교점의 개수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라는 건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함수끼리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이런 멘트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어떤 기울어진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여기서 접하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을 갖는다고? 이 중근이에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어차피 차함수 방정식 자체도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F-G로 돌렸을 때는 X축과 F-G라는 새로운 이차함수의 관계로 볼 건데 이거 좀 위치 좀 잡아놓고 여기 새로운 이차함수의 관계로 볼 건데요. 그 관계로 보더라도 X축과 여전히 여기서 이 접한다라는 위치 관계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교점의 X값 자체도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겼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 2차랑 2차의 관계를 볼 때는 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넉넉하게 건드리지 않게끔 2차와 1차로 줬으니까 이 F에서 G를 뺀 F-G라는 것도 이 위쪽에 F라는 이 곡선과 완벽하게 합동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해 보시고 마지막입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 87페이지에 2차 함수의 최대투소 이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 전에 마지막 길이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길이 관계예요. 길이 관계. 이것까지 곁들이면 정말 더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길이 관계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해볼게.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A, 양수 어떤 A인 그리고 꼭지점이 0,0인 Y는 A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AX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A로 깔아놓은 거야. 음수여도 상관은 없지만 A를 양수로 가정하고 그림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길이의 관계를 보자라는 건 이거야.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간의 관계를 볼 건데 근데 어디서부터의 변화를 관찰할 거냐?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시작점이라고도 불리는 꼭지점으로부터의 변화를 관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다시 이 얘기 먼저 해보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0,0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X축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함수와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가 접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접하는 상황도 맞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하나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얘가 꼭지점인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X축과 접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줍니다. 괜찮지?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내가 여기 꼭지점 또는 접점으로부터 요렇게 얼마만큼 벗어났다고 해볼게. 이 길이를 L이라고 불러볼게요. L. 그러면 이 L만큼 벗어난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X축과 이차함수의 함수값 차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높이 차이로 표현되는 이 보라색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 결국에는 L에서의 어떤 이 이차함수의 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 이차함수의 y좌표에서 0을 뺀 거니까 이 길이 자체가 그냥 여기 자체가 보라색으로 써볼게. 여기다가 L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A의 곱하기 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자체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꼭지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L만큼 벗어났을 때의 그 높이 차이, 함수값 차이는 A 곱하기 L 제곱인데 그게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벗어난 거리의 제곱이다라는 거야.
되잖아.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어.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자라고. 그럼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여기도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겠죠. 지금 a가 여기 아니라는 전제하에 양수라는 상황 하에서 이 꼭지점이 있을 건데 여기서 꼭지점으로부터 이 가로 방향으로 L만큼 벗어났어. 그 벗어난 지점에서의 그 지점과의 어떤 함수값의 차이. 내가 그래서 자꾸 이 직가삼각형 이미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직가삼각형 이미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직가삼각형 이미지를 그렸을 때 밑변하고 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를 L만큼 벗어났다라고 잡으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도 A, L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이 이 포물선의 개형을 결정한다. 분류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y는 ax제곱이고 여기도 ax제곱에서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뭔가 그냥 위치가 좀 바뀐 것 뿐이야. 다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합동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야? 여기서 합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볼까? 이거는 평행이동 또는 대치이동을 했을 때 어떤 이동을 통해서 넘겨내건 이동을 하건 뭔가 잡아당기거나 찌부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옮겨가는 변화를 입혔을 때 완벽하게 포개지는 그런 상태를 합동이라고 하는 거지. 합동. 합동이라는 건 정확하게 논증기하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논증기하적인 얘기가 뭐냐면 좌표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좌표에서 그림을 분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동이다가 아니라 합동은 그냥 길이나 각이나 이런 그 좌표와 상관없는 도형의 성질들이 다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논증기하적인 얘기라고 해요. 논증기하적인 개념인 거고요. 도형의 성질만을 봤을 때 다 포개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똑같다. 도형의 성질이. 같다라는 거죠. 모양도 똑같고 그럼 뭐도 똑같을까? 길이 관계도 당연히 똑같아. 길이 관계라는 건 내가 똑같이 대응하는 어떤 이차함수의 시작점부터 가로 방향으로 똑같이 L만큼 벗어났어? 그럼 그 지점에서 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이 이 높이 차이도 당연히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놨지만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합동인 겁니다. 당연히 얘를 그대로 어딘가로 그냥 위치만 바꿔간 거기 때문에 L만큼 벗어나면 최고참 계수에다가 L제곱을 곱한 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음수인 것도 한번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이렇게 음수여가지고 아래로 볼록이 예를 들어서 y는 요건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써볼게. y는 2x제곱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서도 이 꼭지점이랑 지금 x축이랑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할 거야. 꼭지점에서 내가 만약에 요번에 벗어난 길이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자. 그럼 벗어난 길이만큼에 대해서 이 발생하는 높이 차이 직가삼각형의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꼭지점으로부터 4만큼 벗어났다고 해볼게. 오른쪽으로. 여기 좌표도 그럼 4,0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4,0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 자체가 4, 4, 16에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가 지하 32층이라는 얘기야. 0층과 지하 32층 차이는 결국에는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게 32가 될 건데 32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봐. 결국엔 이 최고치한 계수의 절대값이 길이에 반영되는 정보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벗어난 거리의 제곱이 곱해질 거라는 얘기인 거지. 4 벗어나면 4의 제곱이야. 근데 음수니까 길이로 바꿔주려면 그걸 양수로 바꿔야 되고 그게 절대값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수이든 음수이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국에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좌우 값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그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곱한 게 요 높이 차이가 된다. 지금은 x축과의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x축과의 함수값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더 쉽게는 그냥 직각삼각형을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식화할 겁니다. 요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x 좌표의 차이, x축으로 따라가는 거리를 n이라고 하고요. 그 지점에서의 생기는, 발생하는 이차함수와의 높이 차이를 뭐 a 곱하기 l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만 써놓으면 되겠죠. 요 길이, 여기에 요 길이, 여기에 요 길이, 이런 길이들은 전부 다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벗어나는 거리의 제곱을 곱한 결과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잘 봐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지나고 저기 이 곡선에 접하는 그런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접한다. 괜찮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0,0이야. 여기 0,0을 지나고 예시를 그냥 막 만들어 볼게. 막 만들어 보는 거야. 나도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리고 여기 y절편, 이차함수의 y절편을 여기를 0,-4, y절편을 -4인 상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차함수는 y는 -x제곱 플러스 별표 x 더하기 세모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그랬을 때 이 첫 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접점의 x좌표 얼마일까요? 지원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막 하고 있어. 사실 식이 필요 없어가지고 칠판만 쳐다봐도 괜찮긴 해. 칠판만 쳐다보고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물들이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는 시야가 적어도 쌤 만큼은 올라와야 돼. 너희들의 수준이. 그러면 지금 이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는 너희들이랑 나랑 시력이 똑같은 거거든. 이걸 보는 시선이 나랑 똑같아지면 돼. 아니면 나보다 뛰어넘거나 나를 뛰어넘거나. 자, 지금 얼마일까? 16? 오, 16? 그럼 또 얘기해볼 사람. 주역이 구했나? 구한 사람,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볼 사람. 이거 자꾸 표현해봐야지 실력이 진짜 느는 거야. 틀려도 오답을 낸 사람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봤고, 여기서 틀렸구나라는 걸 그걸 수정하고서 실력을 올릴 수가 있겠지. 누리 얼마일까?
봅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이 그림 보면 일단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가 몇 개로 보이니? 몇 개로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몇 개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사실상 3개나 들어가는 거야, 식은 지금. 그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식이 이거 y축은 사실 y축의 이름은 얘가 x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홀로 정리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y축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로 보지는 않는 거고, 그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내가 함수 또는 식,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는 식이 3개가 있는 상황이야. 이 직선, 초록색 직선,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 포물선, 그 다음에 x축. 이 3개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궁금한 거야? 접점의 x였구나. 접점이 누구랑 누구의 접점인데?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물론 포물선과 x축의 관계도 뭐 이런 점들 가지고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넘버링을 해봤을 때 요거 이차함수를 내가 1번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2번이라고 하고요. 또 x축 자체를 y는 0, 3번이라고 해보면 요 1번과 2번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 자, 이만큼을 관찰을 해보자. 내가 보고 싶은 분이 여기 접점 부분이니까 넉넉하게 접점에 약간 벗어난 이만큼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만큼을 관찰할 때 이게 또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봐봐. 이 둘이 지금 접하는 관계야. 위치 관계가 접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차함수로 돌려볼게. 이거를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이 1차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빼가지고 차함수 2차식과 x축과의 관계로 그대로 한번 내려서 분석을 해보면 이 직선을 반듯하게 편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식으로 생각해도 내가 구체적인 식을 주지 않았어도 이 차함수의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점이 어디로 갈까요? 다 유지가 돼요. 이건 보존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접점의 x 좌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접한다는 그 위치 관계도 여기서 유지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차함수의 그 2차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이름을 내가 한번 붙여보면요. 얘를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요. 이 직선을 gx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보면 얘가 fx에서 gx를 뺀 거고, 이 x축이 뭐야? 이게 gx에서 gx를 뺀 거야. 그래서 우리가 0으로 나눠줬잖아. fx랑 gx에서 똑같이 gx를 빼는 거야. 그게 이항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f에서 gx를 뺀 새로운 이차함수, 하지만 최고차 함수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랑 얘는 합동이에요. 그리고 요 기울어진 거를 그냥 x축으로 펼쳐가지고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지.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알려준 게 뭐냐? 알려준 게 내가 이거 y 절편을 왜 줬을까? 이 길이 보세요. 이 길이가 어디로 표현될까요? 이 똑같은 라인에서의 요 길이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길이가 4라고 준 거예요. 이 길이가 4예요. 그럼 이제 뭔가 보이지 않나? 그러면 이 접하는 접점이 꼭지점일 수밖에 없어. 지금 차함수로 돌렸으면 이 접점은 이 반듯한 가로선과의 접점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꼭지점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반듯한 가로선을 내리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어딜까? 당연히 제일 낮은 점, 꼭지점이 되겠죠. 대칭의 시작점.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접점이면서 꼭지점이다. 내가 그래서 이걸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거지. x축과의 관계로 볼 때는 이차함수와의 x축과의 접점이 결국에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시켰던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내가 이 x좌표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이 길이를 구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이 길이를, 이 길이 x좌표의 차이, 이게 뭐야? 여기. 그치? 그러면 다 보였지? 자,
여기서 얼마나 벗어났길래 이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얘 빼봤자 건드려지지 않을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1인 거고 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얼마나 벗어났길래 그 높이 차이가 4가 됐습니까? 2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만큼 벗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길이도 2란 얘기고요. 그럼 원점 0,0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적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겠지. 이게 2,0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하나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될까?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얘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차함수의 논리, 이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보여야 돼. 이 그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얘기야.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여기 지금 점에 집중해서 볼게요. 이 접점, 곡선과 직선의 접점은 차함수로 돌려도 접점이고요. 이 접점은 x축과 이 차함수의 접점인데 여전히가 아니라 이 접점은 꼭지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차함수 관점에서 이 차함수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길래 그 벗어난 거는 항상 x좌표의 차이야. x좌표의 차이. x축을 따라서 얼마나 벗어났길래 그러면 여기서도 이 비스듬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점과 내가 알고 있는 요 높이 차이 있지? 여기와 여기에 x좌표의 차이 얼마나 벗어났길래 높이 차이, 요 직선과 곡선의 함수값의 차이가 4만큼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모든 건 다 x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길래 4만큼 차이가 나게 됐을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만큼 벗어났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0,0이다라는 좌표까지 설정을 이것까지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가 2,0이다라는 걸 길이 관계와 좌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한번 시간을 지금 3초 줄 테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게 너희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지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지점, 차함수의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길래 x좌표의 차이, 높이 차이, 함수값의 차이가 4만큼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다가 벗어난 좌표 차이, x좌표의 차이의 제곱만큼이 y좌표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 4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0이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예시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지금 즉흥적으로 좀 만든 거긴 한데 이런 예시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겠지. 물론 고등부에서 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미리 얘기하긴 하겠지만 중등부 너희들 교재도 넣어놨어요. 내가 여러 번 넣어놨습니다. 연습을 시키려고.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이제 고난도의 문제, 중등부에서는 이제 고난도의 문제에 속하게 되는 거고 고등부로 넘어오면 이제 그냥 조금 노멀한 거에서 살짝 이상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너희들의 목표는 지금 중등부 시험 100점이 아니야.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의 다는 아니고 거의 다인데 이 이후의 내용들은 조금씩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더 쌓아가 줄게요. 지금까지 한 걸로도 중등부 시험 대비랑 고등부의 거의 80% 90% 내용은 충분히 다 정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치고 그러면 방정식, 함수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길이 관계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87페이지는 약간 별개의 단어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치수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뭐 그냥 잠깐 쉬어가는 느낌인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최대치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게요. 흐름이 좀 길었지? 원래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끊기가 좀 애매해서 내가 계속 문제를 만들면서 했던 거야.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문제. 내가 문제를 만든 거잖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최대 최소인데요. 얘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보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문장 하나를 또 만들어 줄 거야. 자, 이거를 거기 제목에 적어놓든 너희들 노트에다 필기한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적어놓으세요. 자, 항상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 자, 문자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2차식 딸려온다. 그냥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자. 지금 무슨 책을 쓰고 책을 집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문장을 좀 적어봤어. 그러니까 2차식의 값은 반드시 제한 범위가 오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배웠어요. 근데 너희들이 2차식의 x자리에 예를 들어 지금 x에 대한 2차식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 계산 결과로 나오는 값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도입한 게 그래프 함수의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로 시작하는 2차식의 값들을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전부 다 점으로 모아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최고차항계수가 0보다 큰 상황, 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면요. 이렇게 위볼로 그려지면서 그 x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요 높이고요, 요 높이고요, 요 높이고요. 이런 점들이 결국에 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무수히 많은 점들인 거야. 맞지? 근데 여기에 이미 최대 최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이 그림을 이제 조금 더 값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본다고 해볼게. x값들을 집어넣으면 이런 값들이 높이로 표출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최저값을 찍어요. 결과값으로, 출력값으로 얘기했을 때 최저값을 찍고 다시 여기에서 오른쪽 값을 집어넣으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최저값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불러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경우에는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몰 m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값이라는 거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x는 x자리에 집어넣는 값인 거고 어떤 식의 값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값. 즉 여기 2차식의 값, 식의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는 y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생각했을 때는 함수값이라고 보죠. 그 식,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결과값. 그리고 그걸 그래프에서 어떤 그림적으로, 시각적으로 관찰하면 높낮이 값이에요. 높낮이 값. 그래서 y좌표가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높낮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지. 2차식의 값, 식의 값은 y값, 함수값, 그리고 높낮이로 표출되는 그 높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최소값, 스몰 m을 적어봤고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의 2차식을 다룰 때는 이 개형이 값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점점 높이가 커져. 값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대응하는 y값이 그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순간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때가 맥시멈인 거죠. 이 높이 값이 2차식의 값 중에 최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소값은 있을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최소값은 있을까요? 없어요. 최소값, 여기서 값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구체적인 값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끝없이 내려가니까 아주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얼마다라고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최소값이 몇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얘도 최소값은 여기에 있는 y좌표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최대값은 아주 큰 건데 몰라요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리해볼게. 이제 여기서는 최소값은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공부하는 게 너희들 좋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볼게요. 엑서사이즈 가볼게요. 만약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그럼 이미 연습했던 대로 우리 최고차원 계수를 보고 이거 아래로 블록에다 그릴 수가 있고, 거기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정보인 거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x는 1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3 해도 되고, 이 부호 반대로 바꾼 거 더하기 3 해도 되고, 어떻게 구해도 1,1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로서 최소값을 찍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1에서 벗어난 어떤 0이나 2나 뭐 3이나 마이너스 5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그 결과값은 1보다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림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1이고요. 써볼게요.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은 없다예요. 없다. 아주 큰데 얼마인지 몰라요. 그 아니가? 없다예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시 한 번만 더 해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 4x라고 해볼게요. 4x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도 우리는 이제 분석은 다 했어. 배울 건 더 이상 없어요. 위로 블록이고요. 대칭축의 방정식 자체가 2분의 4니까 x는 2예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봐야겠지? 그리고 꼭지점을 잡고 습관적으로 다 쓸 건데요. 마이너스 4 보고 반대로 바꾸면 4에다가 7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제 그걸 말로 표현을 한 것 뿐인 거고, 이 2차식에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최대값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닌 벗어난 값들, 뭐 1이나 3이나 뭐 1.5나 2.5나 100이나 마이너스 1000이나 이런 것들이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최소값은 얘기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없는 거고요.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맥시멈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써주면 얘는 x가 1일 때, x자리에 1이 들어갈 때, 얘는 x자리에 2가 들어갈 때, 결국에는 2, 마이너스 3,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이제 계량까지 보려면 2, 마이너스 3 꼭지점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2일 때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대칭축 꼭지점의 좌표를 분석할 줄 알면 최대값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2차식은 반드시 포물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누가 별말 안 해도 반드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한이 걸려? 얘는 어떻게 제한이 걸리는가? 요 2차식,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번 얘기해보면 얘는 1보다 밑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x자리에 뭘 쳐넣어도 1 이상이에요. 이게 제한 범위인 거야. 저 식의 값은 반드시 1 이상인 거고, 여기 만약에 2차식이 있다고 나왔어? 여기 x자리에 뭘 쳐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이 우경계 값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막아주는 그런 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나와, 당연히.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2차식이 나왔으면 무조건 제한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스스로 캐치해야 됩니다.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인 겁니다. 2차식이 나오면 반드시 제한 범위가 걸려요. 함수값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맨 위에 적어놓은 이건 것 같아. 스스로 그 제한 범위가 딸려온다는 거를 캐치하셔야 되고 계속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제한된 범위가 나왔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 말 그대로 x자리, x값에다가 제한을 걸어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것도 예시로 가볼게. 우리 똑같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거 가지고 한번 다 해볼게요. 이번에 심심하니까 5로 바꿔볼게요. 5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를 항상 최대 최소든 뭐든 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개연파, 대칭축, 꼭지점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맞지? 뭔 소리야? 1이지. 그리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해놨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제한 범위를 걸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값의 제한 범위는 이미 달려 있는 건데 이 값도 이제 우리가 아무런 제한이 없고 x자리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 볼 수 있다면 이 2차식이 갖는 값은 3 이상입니다 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저 식에 같이 딸려오는 제한 범위인 거지. 근데 이번에 문제가 이런 거야. 내가 이제는 x 값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값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0까지랄까? 0까지만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자리에 제한을 걸어주는 거야. x 값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만 넣어볼 수 있어요 라고 제한을 걸었으면 그 순간에서의 그림만 보면 되는 거죠. 0 넣었을 때가 지금 어디야? 여기야. 마이너스 4 넣었을 때가 어디야? 여기에요. 조금만 더 볼까? 이 정도라고 해보면 이 정도라고 해보면요. 마이너스 4 넣었을 때의 그 점 좌표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하면 표출이 되는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지금 이 초록색만 보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의 제한 범위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때도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제한 범위 하에서 내가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쓸 거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쓸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없을까요? 이 제한 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 이만큼인데 최대값 당연히 있겠지. 이제는 제한이 걸렸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맥시멈 값이에요.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그러면 32, 16, 48에다가 5 더하니까 이 m 라지 값은 50 얼마야? 53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 f에 이 식을 fx라고 부른다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53이 최대값이에요. 둘 다 써보자. 그 다음에 미니멈. 이건 원래 이런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면 미니멈만 있고 맥시멈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영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제한치가 걸려있고요. 유한한 길이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한한 부분을. 여기가 최대를 찍을 거고 여기가 최소를 찍겠죠. 그럼 0 넣었을 때의 값, 즉 f의 0이 얼마야? 0제곱은 5네요. 상수항인 거니까 최소값으로 5를 찍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값들을 집어넣으면 그건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53보다는 작고요. 5보다는 큰 어떤 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높이 값들이 나오겠다 라는 얘기인 거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만 한번 바꿔서 얘기해볼게. 만약에 제한 범위를 이렇게 걸어놨어. 이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으로 걸어놨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부등식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빵꾸를 뚫어놓는 거 그것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를 빵꾸를 뚫겠다라는 거니까 살아있는 그림에다가도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돼. 요 끝점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점은 빵꾸를 뚫어야 됩니다. 이 점은 보지 않겠다는 거야. 이 바로 직전까지만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한 범위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전히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찍혀요. 이 점도 지금 분석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4가 최대값의 역할을 할 거고 그걸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53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얼마일까? 최소값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값이라는 거는 유한한 한 개의 값으로, 구체적인 값으로 결정이 돼야 그 값이 얼마나 존재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범위로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로 우리끼리 표현을 해보면 0 바로 직전까지니까 여기 아까 0 넣었을 때 얼마였지? 5잖아. 여기 0보다 살짝 왼쪽을 집어넣으면 이게 그림상 5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5보다 살짝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값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야. 5보다 살짝 큰다라는 표현은 수학적으로 쓰지 않아요.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뭔데 너희들? 그걸 얘기할 수 있니? 일단 0보다 살짝 작은 값. 뭐 마이너스 0.1입니까? 마이너스 0.01입니까? 아니잖아. 0보다 하루 직전에 있는 값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었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넣었을 때 5보다 살짝 큽니다라는 얘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살짝 작고 살짝 큰 거에 대한 엄밀한 어떤 약속을 너희들이 이제 궁금하면 나중에 수학과를 가시면 하게 될 건데, 그런 변태적인 영역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볼 일이 없겠고요. 여기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된 값으로, 구체적인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응용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4에 여기다가도 등호를 지워버리면 이거 둘 다 없는 거지.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자, 재밌죠 이제?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그림에서 제한범위 이 세 가지만 하고 오늘 수업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몇 시지? 야! 충분하네. 자, 여기 좀 쉬어가는 파티인 것 같은 느낌이었지? 이제 여기서도 그림은 똑같이 저거 그냥 쉽게 쓸게. 만약에 제한범위를 이번에는 요 딱으로 깔아놨어. 얘가 요렇게 깔아놨어. 요렇게. 요렇게가 뭔데? 요렇게가 지금 대칭축이 여기가 x는 1인 상황인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미안해. 마이너스 1부터 한 뭐 4 정도까지를 깔아놨다고 해볼게요. 지금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 2, 3, 4 여기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놀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최대차도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이 정도에 찍어볼 거고요. 4 집어넣은 걸 이 정도에 찍어볼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한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x 범위의 제한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그 함수도 이만큼만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무한도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유한도형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딱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 예시랑 두 번째 예시랑 이게 무슨 차이인지만 느끼면 너희들 공부 다 한 거야. 지금 이 제한 범위랑 이 제한 범위랑 결정적인 수학적 차이가 있어요.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이 제한 범위는 대칭축의 위치를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쏠려 있다라고 볼게. 이 참수의 가장 중요한 점인 이 시작점의 위치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리막길인 거고, 만약에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냥 오르막길만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걸으면 이 제한 범위가 대칭축의 위치가 1을 끼고 있어요. 여기 왼쪽부터 여기 오른쪽까지인 거니까 결국에는 뭘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제한 범위 내에서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지점까지 분모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뭔 차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내리막길 아니면 오르막길인 거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중하게 분석할까요? 얘는 최소값은 여기나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무조건 꼭지점에 많이 잡혀요. 무조건. 여기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 제한 범위가 안 깔려 있었어도 기존에 있던 이차 함수의 미니멈 값이야. 근데 여기를 끼면서 제한을 걸어뒀으면 당연히 그대로 여기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까 써놨던 거가 여기 1,3로 베껴올게요. 이제 1,3이라고 한다면 요 제한 범위 하에서 제한 최소값은 그냥
바로 F1 그걸 값으로 얘기하면 3이 되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이 최대값도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후보들이 있어. 우리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봐봐. 1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으로 보면 오르막길인 거죠.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오르막길인 거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갈 거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갈 거여서 요 두 점 중에 더 높은 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게 진짜 1등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어디가 1등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거리가 얼마예요? 2예요. 여기 벗어난 거리가 얼마예요? 3이에요. 많이 벗어날수록 많이 높아집니다. 방금 했던 우리가 길이 관계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맨 처음부터 했던 이차함수의 당연한 성질인 거지. 여기가 그 제곱식 부분이 0되게끔 하는 값인 거잖아, 길이. 거기서 벗어날 때마다 이 제곱이 계속 더 큰 양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앞에 곱해져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거야. 벗어날 때마다 올라가고 벗어날 때마다 더 올라가고 더 벗어나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방금 길이 관계로 공식으로도 만들었죠. L만큼 벗어나면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L의 제곱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축의 위치 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쪽에서의 함수값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이 되게끔 해주면 뭐 아주 넉넉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훨씬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3만큼 벗어났으니까 얘는 3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3의 제곱만큼 올라갈 거고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는 2만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좀 그려보면요.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벗어난 x좌표의 차이 여기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다가 2의 제곱만큼 곱해진 값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지. 따라서 우리 라지 n 값은 이런저런 논리에 의해서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가 무조건 최대값이다라는 거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F4라고 할 수가 있겠죠. F4고요. 뭐 주어진 식이 아까 저거랑 똑같이 쓰자고 했으니까 F4가 얼마였지? 얼마인지 안 보면 32, 16에 오는 거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결국엔 최대수도 문제에서 X범위에 제한이 걸리면 축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에 따라서 분석 양상이 조금 바뀌어. 안 끼고 있을 때 어차피 내리막 아니면 오르막 변화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점이 양끝, 이 경계, 제한 범위의 양끝 값에서의 함수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높은 데나 낮은 데는 그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지 않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과 오르막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값을 찍는 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어디가 높은지는 둘 중에 비교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길이 관계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칭축의 위치로부터 어느 경계값이 더 많이 벗어났으니까 라는 걸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내가 만약에 그 등호를 다 지웠어. 등호를 다 지웠어. 만약에 여기를 지웠어. 뭐가 바뀔까요? 여기를 지웠어. 뭐가 바뀔까? 안 바뀌어요. 여기를 지워봤자 그래 이 점은 포함하지 않아. 근데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가 최대예요. 높이값이. 여기를 지웠어. 여기를 지웠어. 따라와봐. 그냥 말로 따라올 수 있으면 돼. 여기를 지웠어. 그러면 뭐가 바뀔까? 바뀌지. 최소값은 안 건드려지는데 여기 최대값이었던 데가 빵꾸가 뚫리니까 최대값이 없다라고 대답이 바뀔 거고 만약에 둘 다 등호를 지웠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얘는 3이에요. 그치? 여기에 빵꾸를 뚫어놓는다고 해서 이 최소값이 3이라는 거 여기는 결정된 구체적인 값인 거니까 얘는 3이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다 같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는 결국엔 얘도 그림을 잘 그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부등호로 범위가 제시될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나오면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얘기일 겁니다. 부등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부등식에서.
그렇고 잠깐만 근데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뭐 하려고 했지? 하나 더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나겠죠? 네, 오늘 문제를 좀 그래서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개념 자체를 조금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시간이 없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풀이도 같이 해줄 거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개념이 8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2차 함수 관련된 문제 고등부 교재로 먼저 할게요. 고등부 교재로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 631번부터 실전 트레이닝 전까지만 합시다. 678번까지 40문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631부터 678까지 최대한 한번 해볼 수 있는 만큼만 다 맞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알고 있지 얘들아? 48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 내일 모레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주요 문항들 같이 풀면서 점검 마무리하고 중등부 교재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고생했다.